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인데요. 인천의 한 오래된 항구 골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40년을 함께 해온 두 친구가 작은 오해로 등을 돌리게 되었다가 한 대의 낡은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마음을 여는 그런 이야기예요. 먼저 이 골목의 풍경부터 그려드릴게요. 인천 월미도 근처에 있는 정말 작은 골목인데 바다 냄새가 항상 스며 있고 낡은 간판들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곳이에요. 이 골목에는 두 개의 가게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춘배 전파상, 다른 한쪽에는 명혼의 분식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박춘배 씨는 64세인데 정말 말수가 적은 분이에요. 하지만 손은 누구보다 빨라서 고장난 라디오든 텔레비전이든 그의 손을 거치면 마법처럼 되살아났죠. 30년 넘게 이 골목에서 전파상을 운영하면서 동네 사람들의 든든한 수리 담당자 역할을 해오셨거든요. 맞은편 분식집 사장 오명호 씨는 63세인데 춘배 씨와는 정반대로 말이 많고 농담을 즐기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농담이 때로는 독이 될 정도로 날카로웠답니다. 떡볶이와 순대 삶는 실력만큼이나 사람들을 웃기는 재주도 일품이었어요. 이 두 분이 어떻게 친구가 되었냐면 사실 어린 시절부터 인연이 깊었거든요. 둘 다 인천 조선소에서 견습생으로 시작했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무거운 쇠붙이를 나르며 꿈을 키웠던 소년들이었죠. 조선소가 문을 닫은 후에도 이 골목에 정착해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웃으로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매일 아침 춘배 씨가 가게 셔터를 올리면 명호 씨가 건너편에서 손을 흔들고 점심시간엔 명호 씨가 떡볶이 한 그릇을 가져다 주고 저녁엔 춘배 씨가 고장난 라디오를 들고 와서 함께 수리하곤 했어요. 밤늦게까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항구의 밤이라는 노래를 들으며 맥주 한 잔 기울이는 게 일상이었죠. 골목 사람들은 이 두 분을 보며 저래서 오래 사는 거야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서로 다른 성격이지만 그 다름이 오히려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2024년 가을, 골목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에서 이 일대를 재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한 거예요. 오래된 상가와 주택들을 허물고 현대적인 복합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이었죠. 상인들은 당연히 술렁였어요.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 새 건물에 다시 입주할 수 있을까? 임시 이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한 것도 걱정되는 것도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주민 설명회가 열렸어요. 좁은 경로당에 골목 사람들이 모두 모였죠. 시청 공무원들이 나와서 복잡한 서류와 일정을 설명했는데 대부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어요. 먼저 신청하는 분들에게 우선순위를 드립니다. 보상금은 임대료 수익과 시세를 반영해서 서류는 다음 주까지. 이런 말들이 오갔죠.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 어디선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춘배 씨가 벌써 서류 넣었다더라. 아, 정말? 미리 알고 있었나? 그래서 보상금 더 받으려고 하나 보네. 이런 소문들이요. 소문은 정말 빠르게 퍼졌어요. 골목은 작았고 사람들의 입은 가벼웠거든요. 누가 처음 말을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느새 춘배 씨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골목 전체로 번져나갔죠. 며칠 후에 또 다른 주민 모임이 있었어요. 이번엔 보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분위기가 처음보다 훨씬 팽팽했어요. 각자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보니 평소 친했던 사이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그때 명호 씨가 입을 열었어요. 춘배 씨 사람들이 그러던데 미리 서류 넣었다며.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말이야. 순간 경로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춘배 씨에게 쏠렸죠. 춘배 씨는 잠시 멍하니 명호 씨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그런데 명호 씨가 말을 이었죠. 아, 그래. 그럼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겠어? 연기가 일면 불이 있다고 하잖아. 명호 씨의 말에는 평소의 농담기가 아니라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춘배 씨는 40년 친구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춘배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상처는 컸어요. 대답 대신 침묵이 흘렀고 모임은 어수선한 채로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춘배 씨와 명호 씨는 평소처럼 나란히 걷지 못했어요. 춘배 씨는 앞서 걸었고 명호 씨는 뒤따라 걸었죠. 골목 어귀에서 갈라지는 순간까지 둘 사이에는 한마디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춘배 씨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았어요. 셔터가 굳게 닫힌 전파상 앞으로는 수리를 맡기려던 사람들이 와서 돌아가기를 반복했죠. 춘배 씨 왜 안 열어요? 몸이 안 좋으신가? 사람들은 궁금해했지만 춘배 씨는 답하지 않았어요. 집안에서 라디오만 조용히 들으며 시간을 보냈죠. 40년 동안 한 번도 문을 닫은 적 없던 춘배 전파상의 셔터가 일주일째 내려진 채였어요. 명호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식집을 열었지만 뭔가 개운치 않았어요. 확인도 없이 던진 말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다고 먼저 사과하기엔 자존심이 상했죠. 나쁜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춘배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골목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예전엔 두 가게를 오가며 수다를 떨던 사람들도 어색해했어요. 춘배 씨 편을 들어야 할지 명호 씨 편을 들어야 할지 몰라서 아예 골목을 피해 다른 길로 다니는 사람들도 생겼죠. 밤이 되면 골목은 더욱 쓸쓸했어요. 예전엔 두 가게에서 새어나오는 불빛과 웃음소리로 따뜻했는데 이제는 파도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거든요. 춘배 씨는 창문 너머로 명혼의 분식집을 바라봤고 명호 씨 역시 가끔 건너편 전파상을 힐끗 바라봤지만 닫힌 셔터만 보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을 때 춘배 씨는 우연히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한 장의 전단지를 발견했어요. 수리봉사단 모집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우리 동네 고장난 물건들을 함께 고쳐요. 전자제품, 자전거, 가구까지. 재능 나눔으로 따뜻한 마을 만들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코디네이터는 최미정 씨라고 되어 있었고요. 춘배 씨는 한참을 그 전단지를 바라봤어요. 평생 혼자 물건을 고치던 그에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건 낯선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춘배 씨는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최미정 코디네이터는 58세의 정말 활동적인 분이었어요. 오랫동안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해온 분이라 춘배 씨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어머, 춘배 씨. 동네에서 소문난 수리 전문가시잖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미정 씨의 따뜻한 말에 춘배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놓였어요. 요즘 들어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믿고 반겨주는 기분이었거든요. 봉사단 첫 모임 날 춘배 씨가 주민센터 작은 강당에 갔을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할머니들, 아저씨들, 그리고 몇 명의 아이들까지 모두 고장난 물건들을 들고 와 있었죠.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준서라는 12살 초등학생이었는데 작은 손에 낡은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소중히 안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주신 건데요. 소리가 안 나와요라고 말하는 준서의 큰 눈에는 애타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춘배 씨는 그 라디오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죠.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정성껏 관리된 흔적이 보였거든요. 할아버지께서 많이 아끼셨나 보네라고 춘배 씨가 말하자 준서가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가 바다에서 일하실 때 맨날 들으셨대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시면서 이거 들으면 할아버지 생각날 거라고. 준서의 말을 들으며 춘배 씨는 마음이 뭉클했어요.
단순한 라디오가 아니라 할아버지와 손자를 잇는 소중한 연결고리였던 거죠. 걱정 마. 꼭 고쳐줄게라고 약속했어요. 춘배 씨는 조심스럽게 라디오를 분해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봉사 단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춘배 씨의 세밀한 손놀림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이것저것 질문을 했죠. 이 부품은 뭐 하는 거예요? 왜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어떻게 고치는 거예요? 춘배 씨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설명하는 재미를 느꼈어요. 혼자서 묵묵히 일하는데 익숙했던 그에게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관심을 보이고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새로웠거든요. 라디오라는 게 참 신기해요. 공중에 떠다니는 전파를 잡아서 소리로 바꾸는 거잖아요. 라고 누군가 말했을 때 춘배 씨가 대답했어요. 맞아. 주파수만 정확히 맞추면 멀리서 오는 소리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어. 준서의 라디오를 고치는 데는 이틀이 걸렸어요. 낡은 콘덴서를 교체하고 느슨해진 연결부를 다시 납땜했죠. 마침내 스피커에서 또렷한 음악이 흘러나왔을 때 준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와, 할아버지 목소리 같아요. 아이의 기쁜 모습을 보며 춘배 씨는 오랜만에 보람을 느꼈어요. 단순히 기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중한 무언가를 되살리는 일이었던 거죠. 봉사단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 춘배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 3회 주민센터에 나가서 사람들의 물건을 고치고 간단한 수리법을 가르쳤거든요. 처음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미정 코디네이터는 춘배 씨의 변화를 눈여겨봤어요. 춘배 씨,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봉사단 활동 어떠세요? 네. 좋아요. 사람들이 고마워하니까. 짧은 대답이었지만 춘배 씨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어요. 혼자 있을 때의 그 공허한 느낌이 사라지고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충만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미정 씨가 춘배 씨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춘배 씨, 다음 달에 항만 축제가 있잖아요. 거기서 주민 라디오 방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디오 전문가시니까. 라디오 방송이요? 네, 동네 사람들이 직접 DJ가 되어서 추억의 음악도 틀고 사연도 소개하고 골목의 이야기들을 라디오로 전하는 거예요. 춘배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평생 라디오를 고치기만 했지 방송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왠지 해보고 싶었어요. 해보겠습니다라고 답했죠. 준비 과정에서 춘배 씨는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낡은 방송 장비들을 점검하고 마이크의 잡음을 제거하고 스피커의 음질을 개선했죠. 함께 준비하는 봉사단원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준서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라디오를 들고 다녔어요. 이제는 멀쩡히 작동했지만 그 라디오가 자신과 할아버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믿었거든요. 춘배 할아버지, 이 라디오로 할아버지 목소리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라디오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거든. 전파는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춘배 씨의 대답에 준서는 더욱 소중히 라디오를 품었어요. 봉사활동을 하며 춘배 씨는 깨달았어요. 혼자서 조용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기쁨도 특별하다는 걸요. 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자신의 도움으로 웃음을 되찾을 때 그 보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명호 씨에 대한 서운함이 남아 있었어요. 매일 봉사단에 나가면서도 골목을 지날 때면 명호네 분식집을 피해서 다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명호네 분식집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작은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불이야, 불이야. 골목 사람들이 모두 뛰어나왔죠. 다행히 큰 화재는 아니었지만 가게 안조리대와 냉장고가 상당히 손상됐어요. 소방서와 가스 점검단이 와서 안전 확인을 했지만 당분간 영업은 힘들 것 같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명호 씨, 괜찮으세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데. 가게가 이 꼴이니. 명호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40년 동안 운영해온 가게가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된 거니까요. 냉장고는 완전히 고장났고 환풍기도 교체해야 할 상황이었죠. 그날 밤 봉사단 단체 채팅방에 소식이 올라왔어요. 미정 씨가 골목 분식집에 화재가 있었어요. 다들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라고 올렸고 다른 단원들도 그 분식집 떡볶이 맛있던데 많이 다치셨나요? 냉장고랑 환풍기를 새로 사야 한다니까 걱정이네요. 이런 메시지들을 보냈어요. 춘배 씨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명호 씨에게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상황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춘배 씨는 조용히 중고 가전제품 시장을 돌았어요. 상태 좋은 냉장고 하나와 환풍기 하나를 골라서 직접 점검하고 수리했죠. 냉장고의 온도 조절 기능을 개선하고 환풍기의 소음을 줄였어요. 이틀 밤을 꼬박 세워 완벽하게 수리한 후 춘배 씨는 봉사단 로고가 붙은 작은 트럭을 빌렸어요. 그리고 새벽에 조용히 명혼의 분식집 앞에 배달했죠. 냉장고와 환풍기 옆에는 간단한 메모만 남겨뒀어요. 임시 사용하세요. 주민센터 수리봉사단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봉사단 로고만 남긴 채였죠. 명호 씨가 아침에 가게 문을 열었을 때 앞에 놓인 냉장고와 환풍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메모를 읽어보니 봉사단에서 보낸 것 같았는데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죠. 냉장고를 켜보니 완벽하게 작동했고 환풍기도 소음 하나 없이 깔끔하게 돌아갔어요. 이거 새 제품보다 더 좋은데? 명호 씨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렇게 정교하게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동네에 몇이나 될까요? 순간 춘배 씨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서로 말도 안 하는 사이인데 춘배 씨가 이런 일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한 감정이 들었어요. 혹시 정말 춘배가 하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 자신이 확인도 없이 던진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한편 춘배 씨는 봉사단에서 라디오 방송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항만 축제에서 할 공개 방송을 위해 장비를 점검하고 주민들이 신청한 음악 목록을 정리했죠. 첫 곡은 뭘로 할까요? 라고 미정 씨가 물었을 때 한 할머니가 제안했어요. 항구의 밤이 어떨까요? 옛날에 항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좋아하던 노래잖아요. 춘배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항구의 밤은 명호 씨와 함께 수없이 들었던 노래였거든요. 밤늦게 라디오를 수리하며 때로는 맥주를 마시며 들었던 추억의 곡이었죠. 좋은 곡이네요 라고 춘배 씨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항만 축제 당일 골목은 평소보다 훨씬 북적였어요.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항구의 야경을 구경하고 길거리 음식을 즐겼죠. 봉사단의 라디오 방송 부스도 축제장 한편에 마련됐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인천 항구 골목 주민 라디오입니다. 미정 씨의 밝은 목소리로 방송이 시작됐어요. 첫 곡으로 항구의 밤이 흘러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추억에 잠겼어요. 특히 나이 든 분들은 옛날 생각이 난다며 눈시울을 붉혔죠. 춘배 씨는 방송 장비를 관리하며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음악이 흘러나오는 동안 골목 건너편을 슬쩍 바라봤죠. 명호 씨가 분식집 앞에 서서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었거든요. 잠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하지만 어느 쪽도 먼저 다가가지는 못했어요. 40년 우정이 한순간의 오해로 깨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축제가 끝나고 골목이 다시 조용해진 밤, 춘배 씨는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늘 방송에서 흘러나온 항구의 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명호 씨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조선소에서 견습생으로 만났던 첫날, 함께 이 골목에 정착해서 가게를 열던 날, 밤마다 라디오를 들으며 나눈 이야기들. 모든 게 생생했어요. 춘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구함을 열었어요. 그리고 한 대의 오래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꺼냈죠. 몇 년 전 누군가가 수리를 맡겼다가 찾아가지 않은 채로 남겨진 라디오였어요. 녹이 쓴 안테나, 금간 케이스, 들리지 않는 소리.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죠. 춘배 씨는 그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그 라디오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부품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아내고 녹슨 부분을 갈아내고 끊어진 전선들을 다시 연결했어요. 낡은 진공관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스피커의 찢어진 부분을 정교하게 수선했죠. 마치 자신의 마음을 수리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작업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춘배 씨의 집중도는 더해졌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마지막 나사를 조였어요. 전원을 켜자 기적같이 또렷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항구의 밤이었어요. 마치 라디오가 춘배 씨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요. 춘배 씨는 라디오를 들고 골목으로 나섰어요. 파도 소리가 들리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분식집 문 앞에 라디오를 조심스럽게 놓고 뒷면에 작은 쪽지를 붙였어요. 주파수는 조금씩 어긋나도 다시 맞출 수 있더라. 마이너스 골목 건너 사람. 다음 날 새벽 명호 씨가 가게 문을 열려고 나왔을 때 문 앞에 놓인 라디오를 발견했어요. 처음엔 누군가 버린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깔끔하게 수리된 모습이었어요. 뒷면의 쪽지를 읽는 순간 명호 씨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이 정교한 수리 솜씨, 골목 건너 사람이라는 표현, 그리고 무엇보다 주파수를 다시 맞춘다는 메시지. 춘배 씨였어요. 명호 씨는 라디오에서 작게 흘러나오는 파도 소리와 음악을 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깨끗한 소리였죠. 그 순간 지난 몇 달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확인도 없이 던진 자신의 말, 상처받은 춘배 씨의 표정,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도와준 춘배 씨의 마음. 명호 씨는 라디오를 품에 안고 골목을 건넜어요. 춘배 씨 집 문을 두드릴 용기는 없었지만 전파상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죠. 그때 춘배 씨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엔 적대적인 침묵이 아니었어요. 춘배야. 명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람들이 그랬다고만 생각했지. 나는 묻지 않았네. 미안하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춘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불을 켰어요. 들어와. 어묵 국물이나 끓여줄게. 두 사람은 말없이 따뜻한 어묵 국물을 나눠 먹었어요. 예전 같은 자연스러운 대화는 아니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항구의 밤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음악이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을 조금씩 녹여주고 있었죠. 이 라디오 소리 정말 좋네라고 명호 씨가 말했어요. 주파수를 정확히 맞춰서 그래라고 춘배 씨가 대답했죠.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라디오 주파수처럼 그들의 우정도 조금씩 다시 맞춰지고 있다는 걸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어요. 40년 우정에 생긴 균열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다시 시작할 수는 있었어요. 준서가 말했던 것처럼 고장난 건 버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들여 맞추는 것이었죠. 그 후로 춘배 씨는 다시 전파상 문을 열었어요. 명호 씨도 분식집을 정상 운영하기 시작했죠. 예전처럼 매일 인사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가끔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나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춘배 씨는 계속 봉사단 활동을 했고 명호 씨는 가끔 봉사단에서 준비한 음식을 차입해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준서가 춘배 씨에게 말했어요.
춘배 할아버지 라디오에서 할아버지 목소리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사람들은 가끔 주파수가 어긋나지만 포기하지 말고 다시 맞추라고 하셨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춘배 씨는 웃음이 났어요. 정말로 라디오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건지 아니면 준서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몇 개월 후 재개발 보상 문제도 원만히 해결됐어요. 춘배 씨는 정말로 먼저 서류를 낸 적이 없었다는 게 밝혀졌고 명호 씨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새로 지어질 건물에서도 계속 이웃으로 지내기로 했죠. 봉사단 활동은 계속됐어요. 춘배 씨는 이제 봉사단의 핵심 멤버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리 기술을 가르쳤어요. 준서는 중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히 할아버지의 라디오를 소중히 간직했고 가끔 춘배 씨와 함께 다른 아이들의 장난감을 고쳐주는 일을 도왔어요. 어느 날 저녁 춘배 씨와 명호 씨가 다시 함께 라디오를 들으며 맥주를 마시게 됐어요. 예전만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 어색함조차 나름의 의미가 있었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춘배야, 그때 정말 미안했다라고 명호 씨가 다시 한번 말했어요. 됐어. 나도 너무 갑갑하게 굴었나 봐라고 춘배 씨가 대답했죠. 그런데 봉사단 활동 어때?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더라. 좋아.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런 기분인 줄 몰랐어. 그날 밤 라디오에서는 여러 곡들이 흘러나왔어요. 항구의 밤뿐만 아니라 옛날 팝송들, 가요들, 그리고 클래식까지. 두 사람은 말없이 음악을 들었어요.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옛 추억에 잠기기도 하면서요. 준서가 말했듯이 라디오는 정말 신기한 기계예요. 공중에 떠다니는 보이지 않는 전파를 잡아서 소리로 바꿔주죠. 사람들의 마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서로의 진심을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정확한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 거죠. 오해나 편견이라는 잡음이 끼면 아무리 좋은 메시지도 왜곡돼서 들리거든요. 춘배 씨는 봉사단 활동을 통해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역할을 시작하면 외로움이 줄어들고 삶의 의미가 생긴다는 걸요. 혼자서 조용히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기쁨은 정말 특별했거든요. 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자신의 도움으로 웃음을 되찾을 때의 그 보람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어요. 명호 씨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확인도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40년 우정을 흔들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도 깨달았죠. 그 후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미정 코디네이터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어요. 봉사단을 만든 목적이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단순히 물건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치유하고 지역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춘배 씨 같은 분이 봉사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받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준서는 이제 중학생이 됐지만 여전히 할아버지의 라디오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가끔 춘배 씨를 찾아와서 라디오 수리를 배우기도 하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해요. 할아버지의 라디오가 자신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까지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골목의 재개발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견제하는 대신 함께 협력하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춘배 씨와 명호 씨의 화해 과정을 지켜본 다른 주민들도 작은 갈등들을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됐거든요. 봉사단도 더욱 활발해졌어요. 춘배 씨가 가르쳐준 수리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작은 재능 하나가 여러 사람에게 전해져서 더 큰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매주 열리는 주민 라디오 방송도 골목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과 따뜻한 사연들을 전하며 지역사회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춘배 씨와 명호 씨가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란히 걸을 수 있게 됐죠. 춘배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화재 날 때 도와준 것도 그렇고. 됐어. 이웃끼리 당연한 거지. 그래도 고마워. 그리고 앞으로는 확인도 없이 말하지 않을게. 두 사람은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걸었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다시 맞추기 시작된 주파수처럼 골목의 아침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준서가 들고 다니는 할아버지의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항구의 밤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노래는 이제 골목 전체의 화해와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먼저 확인 없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명호 씨가 사람들이 그러더라며 던진 말이 40년 우정을 흔들 뻔했잖아요. 소문이나 추측에 의존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하죠.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희망도 보여줘요. 관계도 기계처럼 천천히 손보면 다시 맞출 수 있다는 걸요. 춘배 씨가 망가진 라디오를 정성껏 수리하듯이 상처받은 관계도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회복할 수 있어요. 물론 예전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형태의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역할을 시작하면 외로움이 줄어들고 삶의 의미가 생긴다는 걸 보여줘요. 춘배 씨는 봉사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있던 그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기쁨을 발견한 거죠. 자신의 재능을 나누면서 더 큰 보람과 만족을 얻게 됐고요. 준서라는 아이의 역할도 중요해요. 할아버지의 라디오를 통해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거든요. 어른들의 복잡한 갈등 속에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거죠.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줄 수 있는 치유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라디오라는 소재도 정말 의미 깊죠. 공중에 떠다니는 보이지 않는 전파를 잡아서 소리로 바꿔주는 라디오처럼 사람들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전파가 오가고 있어요. 다만 주파수를 정확히 맞춰야 서로의 진심을 제대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오해나 편견, 고집이라는 잡음이 끼면 아무리 좋은 메시지도 왜곡되어 들리거든요. 이제 이 골목은 예전보다 더 따뜻한 곳이 되었어요. 춘배 씨와 명호 씨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들의 화해 과정을 지켜본 다른 주민들도 서로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작은 갈등이 생겨도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보다는 직접 소통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죠. 봉사단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어요. 춘배 씨가 가르쳐준 수리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고 이런 선순환이 지역사회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어요. 매주 열리는 주민 라디오 방송도 골목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과 따뜻한 사연들을 전하며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해주고 있고요. 준서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라디오를 들고 다녀요. 이제 그 라디오는 단순히 할아버지의 유품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잇는 소중한 매개체가 되었어요. 때로는 춘배 씨와 함께 다른 아이들의 장난감을 고쳐주기도 하고 봉사단 방송에서 음악을 틀어주기도 해요. 할아버지가 들려주고 싶어 했던 메시지가 준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거예요. 춘배 씨와 명호 씨의 관계는 예전과 똑같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면서도 다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더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화해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도 그 골목에서는 춘배 씨의 전파상과 명호 씨의 분식집이 문을 열고 있어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조금씩 다시 가까워지고 있죠. 봉사단 활동은 계속되고 있고 주민 라디오 방송도 매주 따뜻한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준서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라디오와 함께 이 모든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작은 천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의 오해로 인해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라디오 주파수처럼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조금씩 조정하고 맞춰나가면 다시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춘배 씨처럼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더 큰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거든요.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